안녕하세요. 혹시 논문처럼 엄청나게 긴 글을 써야 할 때 그 막막함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산을 아주 스마트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연구 논문 정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머릿속 생각은 마구 뒤엉켜 있는데 눈앞에 저 새하얀 빈 페이지는 꼭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탄한 목차만 제대로 완성해도 논문의 10%는 이미 끝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그만큼 전체 글의 뼈대를 잡는 이 목차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논문 쓰기의 첫 번째 장애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똑똑한 AI 연구조수, 그리고 완벽한 구조를 만드는 세 가지 단계, 이걸 더 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꿀팁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여러분의 연구 잠재력을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구 논문의 첫 번째 허들. 바로 뒤죽박죽인 머릿속을 명확한 계획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우리를 가로막는 건 저 텅 빈 화면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머릿속의 그 혼란함이죠. 그리고 이 혼란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체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생각을 정리하고 글쓰기라는 긴 여정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여러분의 AI 연구조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함을 길들여줄 아주 혁신적인 도구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 도구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매피파이는 여러분이 가진 PDF 논문이나 발표 자료,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순식간에 구조가 잡힌 마인드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펠로우 AI는요, 막막하기만 한 검색 결과 페이지를 깔끔한 마인드맵으로 싹 정리해주죠. 이게 그냥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료들 사이에 숨어있던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도와주는 정말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완벽한 개요를 만드는 청사진, 구조를 만드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3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브레인스토밍.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그냥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둘째, 구조화. 여기서 AI가 마법을 부립니다. 쏟아낸 아이디어와 자료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룹으로 묶어주죠. 마지막으로 완성. 이 시각적인 맵을 우리가 아는 그 공식적인 목차로 변환하면 끝입니다. 첫 번째 단계, 브레인스토밍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마인드맵 한가운데 여러분의 핵심 연구 주제를 딱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이런 논문의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처럼 자유롭게 쫙쫙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AI를 활용한 구조화입니다. 여기가 정말 놀라운데요. 매피파이나 펠로에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둔 연구 논문이나 자료들을 그냥 업로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핵심 주제랑 주장들을 착착 정리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은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서 구조를 좀 더 다듬고 이건 좀 관련 없네 하는 건 지우고 이런 생각도 있겠다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의 논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완성입니다. 마인드맵의 구조가 명확하게 잡혔다 싶으면 그냥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워드 문서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최종 논문 목차가 되는 거죠. 와,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기본 사용법은 다 아셨을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을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만들어줄 아주 실용적인 팁과 트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피파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AI가 마인드맵을 만들어준 다음에 색깔이나 전체적인 레이아웃, 또 각 항목의 스타일까지 여러분의 취향이나 발표 목적에 맞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나만의 개성 있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보는 거죠. 펠러를 위한 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학술 정보를 검색하고 나서 바로 그 복잡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마인드맵 생성 기능을 한번 써보세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순식간에 구조화되면서 정리되는 진짜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도구들이 더 강력한 이유 바로 협업 기능 때문입니다. 잘 만들어진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링크 하나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나 동료 연구자들한테 보내서 피드백을 받기도 정말 편하고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서 공유하기도 쉽죠. 보세요. 결과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보낼 깔끔한 PDF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발표 자료에 넣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마인드맵 프로그램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엑스마인드 파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유연함 덕분에 여러분의 작업 흐름이 절대 끊길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목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연구 잠재력 자체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눈에 파악한다. 저는 이 문장이 이 도구들의 핵심 가치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AI 도구들은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던 연구 과정을 아주 명확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창의적인 작업 흐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막막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면서 즐기는 지적 탐험이 되는 거죠. 연구를 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서 여러분의 연구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 되셨나요? 와, 진짜 논문 읽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딱 몇 줄이고 이걸 언제 다 읽나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AI가 똑똑한 조수처럼 논문을 대신 읽고 딱 정리해주는 그런 놀라운 자동화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보시고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연구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텐데요. 핵심 내용은 정말 몇 문단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찾겠다고 수십 페이지를 막 넘겨봐야 하는 그 막막함. 만약에 AI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복잡한 정보의 미로를 헤쳐나갈 때 길을 알려주는 나만의 개인 비서가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단계 AI 워크플로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체계적인 5단계를 거치면서 AI가 어떻게 이 어려운 논문들을 정복해 나가는지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정보의 미로에서 시작해서요. AI가 어떻게 논문을 읽고 또 핵심별로 착착 분류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의 연구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큰 그림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바로 정보의 미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새로운 연구 결과는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나한테 꼭 필요한 그 지식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답답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우리에겐 똑똑한 AI 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AI 조수가 일하는 방식의 전체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숙련된 사서가 책을 딱 받아서 먼저 내용을 쓱 훑어보고 이게 바로 추출, 그 다음에 주제별로 챕터를 나누고 분류, 혹시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 마지막으로 서가에 딱 꽂는 저장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한 과정의 첫 단추부터 한번 같이 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읽기인데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AI는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논문의 뼈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랑 디자인까지 한 번에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텍스트 및 구조 추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순히 텍스트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PDF를 딱 보면서 아, 이 글자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글자가 지금 페이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지 하는 정보까지 싹 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AI가 대체 어떤 정보들이여 샅샅이 훑어보는 걸까요?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글자 크기가 확 커지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건 중요한 제목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고요. 문단이랑 문단 사이에 여백이 넓으면 여기서 내용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구나 하는 단서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모은 모든 시각적인 정보들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논리의 조각들을 맞추는 핵심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워크플로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모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의미 있는 덩어리로 나눠내는지 그 분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의 진짜 도약이 일어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 방식은요, 그냥 method나 results 같은 특정 단어가 있는지 찾는 아주 단순한 검색 수준이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비슷한 다른 표현들은 다 놓치게 되겠죠? 하지만 요즘 NLP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자가 실험 설계라고 쓰든 분석 절차라고 쓰든 AI가 앞뒤 문맥을 쫙 파악해서 이거 방법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거죠. 이건 단순히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I는 마치 탐정처럼 앞에서 모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찾아낸 제목들을 기준으로 큰 덩어리를 나눠요. 그런 다음엔 페이지에 숨겨진 시각적인 힌트들을 활용하는 거죠. 갑자기 글자가 커진다거나 문단이 안으로 쏙 들어갔다거나 줄 간격이 확 넓어지는 부분을 딱 포착해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전체 워크플로우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AI가 열심히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AI의 자체 검증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교정, 교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AI가 자기가 분류한 결과를 다시 한번 싹 훑어보면서 이 분류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방법론 섹션에 결과 데이터가 살짝 섞여 들어간 걸 발견했다? 그럼 즉시 그 경계를 다시 조정해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거죠. 아주 꼼꼼하죠? 드디어 마지막 5단계, 결과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는 연구자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JSON이나 TXT 같은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근데 진짜 마법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 몇 초 만에 논문 전체를 요약해버리거나 핵심 키워드만 속속 뽑아내는 것처럼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기술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멋진 기술을 쓰는 도구들이 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들어보신 이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챗 PDF나 사이스페이스 같은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도구들이죠. 우리가 이런 서비스에 논문 PDF 파일을 딱 올리는 순간 그 내부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5단계 워크플로우가 정말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어도비의 PDF 추출 기술이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GPT 같은 강력한 언어 모델들이고요.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재현성 강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문에서 실험 방법론 부분만 아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건 결국 과학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는 자동 요약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고요.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조수를 넘어서서 우리의 진정한 연구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방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발견의 본질까지도 완전히 바꿔놓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빼곡한 글자들로 가득 찬 문서를 딱 마주했을 때, 이걸 언제 다 읽나 하고 막막했던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텍스트의 벽을요, 명쾌한 아이디어의 그물로 확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기술, 마인드맵 활용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막 50페이지짜리 연구 논문 아니면 빼곡한 보고서를 처음 딱 펼쳤을 때 그 느낌. 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지? 핵심이 대체 뭐야?
감도 안 잡히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이제 그냥 눈으로만 읽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짜 프로들은요,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그리듯이 문서의 구조를 아주 능동적으로 매핑하거든요. 바로 이 마인드맵이 복잡한 정보라는 미로를 탈출하게 해줄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전략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분할 정복입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방법인데 아무리 복잡한 정보라도 이 방법을 쓰면 길들일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멋진 말로 구조적 분해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서를 서론, 방법, 결과, 결론처럼 자연스러운 덩어리로 툭툭 쪼개서 핵심 논리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문서의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죠. 훨씬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게 바로 그 분할 정복의 청사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1단계. 문서를 서론, 본론처럼 자연스러운 구역으로 그냥 과감하게 나눠버리세요. 그 다음 2단계. 각 덩어리에서 이거다 싶은 핵심 키워드 딱 하나씩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키워드들을 마인드맵으로 쭉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마법처럼 복잡했던 문서의 논리적인 흐름이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여기에 기술의 힘을 살짝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작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똑똑한 AI 연구 조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작업을 도와줄 AI 마인드맵 툴킷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논문의 방법론 부분만 진짜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 그럴 땐 챗 GPT가 딱입니다. 문서 전체 구조를 시각적으로, 그것도 예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럴 땐 긴 마인드 AI의 자동 색상 기능이 정말 빛을 발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디어를 계속 무한히 확장하고 싶다면 모니카 AI가 여러분의 창의력에 불을 붙여줄 거예요. 챗 GPT를 쓰는 건요,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이 PDF에서 결과 부분만 요약해줘. 딱 이렇게요. 그럼 몇 초 만에 수십 페이지를 막 뒤질 필요 없이 핵심만 쏙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빽빽한 텍스트의 벽, 이걸 아예 허물어버리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 문서를 마인드맵으로 변환해줘.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글자들이 순식간에 구조화된 지도로 변신하는 마법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프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 AI 도구들은 파일이 너무 크면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분할 파일 전략. 되게 간단해요. 먼저 그 거대한 문서를 섹션별로 작은 파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파일을 따로따로 업로드해서 마인드맵 조각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 조각들을 드래그해서 하나로 합치기만 하면 끝! 이렇게 하면 아무리 두꺼운 색이라도 완벽한 나만의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의 진짜 슈퍼파워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깁마인드 AI 같은 경우는 복잡한 아이디어에 자동으로 색을 싹 입혀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고요. 모니카 AI는 이건 마치 끝이 없는 브레인스토밍 파트너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무한히 뻗어나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이제 문서 하나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지식들을 연결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논문 하나만 보는 건요, 마치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만 쳐다보는 거랑 같아요. 하지만 여러 논문을 함께 매핑하면 비로소 그 전체 숲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비어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바로 주제별 그룹핑입니다. 뭐냐면 개별 문서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의 큰 주제로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나만의 독창적인 지식의 웹을 구축하는 진짜 전문가들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과정은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수동적인 독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지식의 소비자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마인드맵은요, 이제부터 강력한 다목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논문을 위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또 역동적인 노트 필기, 사람들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심지어는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까지. 와, 진짜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복잡한 정보가 있든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명확한 지도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셨어요. 가장 먼저 정복하고 싶은 아이디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산더미 같은 논문 더미 속에서 딱 정보 하나 찾으려고 헤매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두꺼운 논문이라는 종이 호랑이를 길들이는 법, 그러니까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기술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진짜 50페이지나 되는 논문인데 내가 필요한 건 딱 한 문단? 아니면 저 표 하나일 때. 정말 막막하죠. 이거 뭐 연구원분들이나 학생분들, 아니 직장인분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정보의 미로잖아요. 오늘 제가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확실한 출구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왜 우리가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든지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는 만능 열쇠, 추출의 4단계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딱 맞는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핵심 요약까지 챙겨가시면 오늘 완벽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논문 속에서 정보 찾기.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시간이 좀 걸리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바로 이 숫자 50페이지 이상.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 빽빽한 텍스트의 벽이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조그만 차트 하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장벽,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우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비법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두 번째 파트, 바로 추출의 기본 4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복잡한 PDF 파일이라도 다 통하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과정은 딱 4단계로 끝나요. 아주 쉬워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죠. 둘째, 오케이, 그럼 이걸로는 이 도구가 좋겠네 하고 최적의 도구를 선택합니다. select. 셋째, 그 도구를 써서 필요한 부분만 싹둑 깔끔하게 추출해내는 거죠. extract.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내가 쓰기 편한 PDF나 텍스트 파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면 끝. 이 4박자만 딱 기억하시면요. 정보의 미로에서 헤맬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디지털 도구 상자를 한번 활짝 열어볼 시간이에요. 우리 도구 상자에는요, 크게 보면 3 종류의 장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와 간편함이 생명인 온라인 서비스. 두 번째는 아주 똑똑하게 문서의 맥락까지 파악하는 AI 기반 도구.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뭐 수백 개 문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버리는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온라인 서비스는 이럴 때 쓰는 거죠. 나 그냥 5페이지에서 7페이지만 있으면 돼. 같이 빠르고 간단한 작업에 최고예요. 반면에 AI 기반 도구는 좀 더 똑똑해요. 이 논문에서 결론 부분만 싹 다 긁어와줘 하면 알아서 찾아주는 식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건 진짜 최종 변기 같은 건데요. 수백 개 논문을 쫙 돌려주고 여기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표만 전부 찾아내 같은 어마어마한 작업을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핵심은 뭐다? 내 상황에 맞는 무기를 제대로 고르는 겁니다. 온라인 서비스랑 AI 도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스몰 PDF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페이지 번호를 찍어줘야 하는 약간 수동 방식에 가깝죠. 그런데 썬더빅 같은 AI 도구는요, 문서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어이, 결론 부분 이리 와봐 하고 부르면 알아서 딱 오는 그런 자동 방식인 거죠. 뭐랄까? 단순 노동과 지능적인 작업의 차이,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봐야 할 논문이 수백 개, 수천 개라면요. 이걸 언제 하나하나 클릭하고 있겠어요. 그죠? 바로 이럴 때 프로그래밍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파이썬의 pypdf2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요. 비유하자면 나만의 정보 추출 로봇을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로봇한테 딱 한 번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모든 파일 뒤져서 참고 문헌 페이지만 싹 다 모아와. 그러면 수백 수천 개 문서라도 진짜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완벽한 맞춤형 작업의 압도적인 효율.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힘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네 번째, 실전편입니다. 이 작업 흐름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작업할 PDF 파일을 도구에 일단 올리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눈으로 딱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필요한 건 바로 이 3페이지에 있는 이 표였지. 이렇게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거죠. 자, 이제 도구한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시간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이렇게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필요한 텍스트 영역만 쓱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정밀하게 지정하느냐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중요해요. 목표물 조준도 끝났겠다. 이제 어떻게 가져올지, 즉 추출 방법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전체를 덩어리로 잘라낼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글자로 쏙 뽑아낼 건지 내 작업에 맞는 옵션을 딱 고르고 망설임 없이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정말 마법처럼 내가 원했던 부분만 쏙 하고 분리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내가 쓸 보고서에 바로 복붙할 수 있게 텍스트 파일이나 새 PDF로 저장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와, 진짜 놀랍도록 간단하지 않나요? 벌써 마지막 파트네요.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던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그 정보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지휘하는 멋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제대로 된 도구는 단순히 시간을 아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에 접근하는 당신의 관점과 방식 자체를 바꾼다. 이건 그냥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보를 찾고 뽑아내는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 연구자에게 남는 연구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더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구와 학습에 정말 멋진 날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